네, 노영현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5월 19일 계엄군의 광주구 앞 최초 발포, 그리고 5월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 세 번의 발포, 집단 발포로 엄청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정말 광주는 19일부터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발표하라고 시민을 상대로 집단 발표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서 쏘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진상이 뭔지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당시 군수내부가 수차례 발표를 명령한 문건이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화로 이번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입니다. 네. 정말 저는 교수님 직업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이 일을 하시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떠십니까? 총평을 하시자면. 어제도 저는 이제 검시조서 보면서 희생자들 네. 이제 또 진실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5.18에 대한 이제 42년 전 이제 역사적 기록이긴 하지만 좀 참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직시한다라는 것은 늘 좀 마음이 좀 먹먹한 부분들은 좀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엄군 자위권 발동으로 공식 발포 명령을 내렸던 5월 21일 오후 8시 30분에 앞서서도 적어도 4건 이상의 체계적인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또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게 그 광주 소요 사태 진행 사항이라고 하는 90쪽짜리 문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목은 광주 소요 사태 진행 상황이라는 이제 문건인데요. 이건 이제 당시 보안사죠. 지금은 이제 기무사령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은 전두환 씨죠. 그래서 보안사에서는 1980년 이제 5.18 당시에 5월 18일부터 27일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강조의 사항을 일일 속보, 그래서 매시간 속보 형태로 보안사령부에 이제 직보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모아 있는 문서가 일일 속보철이고, 이 이제 소요사태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은 일일 속보철에 근거해서 1980년 강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이제 소요사태 진행 상황이고, 나중 이제 그 다음 문건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문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80년 5월 강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단위별로 보안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시, 일자별로 정리한 문서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보고됐던 그런 내용들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보안사령관이 이제 당시 전두환이었고, 이 모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보안사를 통해서, 집계되고, 실제 이제, 보안사의 문서 중에는 전두환 씨가 직접 사인을 했던, 그래서 네. 사태 수습에 관한 전두환 씨의 사인이 있는 보안사 문서도 같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네. 내용들은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요. 이 이제, 내용이 갖고 있는, 이제, 문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80년 당시의 기록을 군의 시각에서, 네. 가감없이 좀 기록돼 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군 기록들은 상당 부분들이 이제 애곡되던가 또 폐기된 군 기록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80년 5월이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80년 당시 작성됐던 문서를 그 시대 변화에 맞춰 다시 그 군에서 재작성을 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88년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에서 강주 청문회가 열리면서 5월을 둘러싸고 이제 진실의 공방이 벌어진 거죠. 진실의 공방이라는 건 80년 5월 강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참혹하게 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주장은 시민들이 너무 과격하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네. 군인들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하여서 이걸 이제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위권 차원의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 주장을 하면서
1980년 5월 강주 시민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건과는 다른 이제 신군부의 입장에 맞는 기록들이 이제 제출되기 시작하고 이게 저희는 이제 군기록이 왜곡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이번 이제 강주 소요 사태 진행 상황 이제 문건은 80년 당시에 작성되고 아마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폐기되지 않고 이제 보관됐던 그런 문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5월 18일 전남대 앞 상황부터 27일 유혈 진압까지 상황이 시간대별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당시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었던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각 대대에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다 적혀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네. 좀 전에 이제 이게 어쨌든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그러면 남아 있었는데 왜 문건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던 겁니까? 실은 이제 이 문서는 전두환 씨 재판에 제출됐던 문서거든요. 좀 아이러니긴 한데 2020년 이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는 조비오 신부님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가지고 네, 명예훼손 그랬죠. 재판이 걸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그때 이제 21일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네.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실제 이제 1심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실체적으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했던 그래서 이 문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됐던 건 이제 공개됐던 건 이제 올해 공개됐지만 재판부에 제출됐던 건 2020년이고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씨 재판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약간의 좀 아이러니기는 한데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재판이 열렸고 그때 이제 이 문서를 찾아서 80년 5월에 21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씨가 계속 그 진실과 다른 이제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는 근거로 봐라 군 기록에 5월 21일 당신들이 사격 명령을 내렸던 기록들 네. 그다음에 헬기 사격에 관한 기록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제출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검찰이 20년도에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 검찰은 그 전부터 그럼 이걸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검찰에 제출을 했던 거죠. 아,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은 그걸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5.18 관련 이제 군기록을 쭉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기록을 이제 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가 2017년, 18년에 국방부 5.18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참여를 통해서 군기록이 어떻게 이제 왜곡되고 은폐됐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조사할 기회가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군 기록이 이제 많이 왜곡되고 은폐됐기 때문에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잘 네. 안 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내부 특히 이제 기무사에 관련된 내부 정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기록들은 폐기되고 어떤 기록들이 그나마 진실에 좀 근접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이 회고록을 거짓말을 써서 신부님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또 밝혀지고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역사라고 하는 거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번 문건을 보게 되면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 향해서 기관총을 사용했다는 군의 기록이 확인이 되고 광주 전역에 아주 광범위한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신군부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은 강주의 이른바 이제 소요 사태가 격화되니까 5월 21일 오후 8시 이제 30분에 당시 이제 이희성 개헌 사령관이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군은 자위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위권이 이른바 이제 보유 천명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일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격할 수 있다. 그래서 5월 21일 오후 8시 30분 이후에 사격은 이제 합법적이다. 이런 네. 주장을 했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5월 21일 그 이전에는 강주에서 군의 어떤 체계적인 사격은 없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기록에 따르면 뭐 방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5월 21일 오후 5시 45분이면 도청에서 이제 7공수, 11공수가
철수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철수하는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로 이제 철수를 하는데 뭐 기관총을 난사하고 이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좀 이제 사망하셨던 시민들이 그걸 이제 목격을 했던 거죠. 그 목격하고 계엄군이 이렇게 잔혹하게 강주에서 진압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그들은 또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했고, 근데 이번 이제 기록에는 실제 기관총 사격 시간까지 5시 45분이라고 명기돼 있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7공수 11공수가 전남도청에서 철수하는 시간이고 42년 전 5월 21일 오후 5시 45분에 시민들이 목격했던 모습이 군 기록에 진짜 담겨 있는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또 뭐 이런 사진도 있긴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짐칸 위에서 정장을 입은 시민이 공수부대원 옆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있었던 공수부대원이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의 마음을 또 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참 가치가 있고 매우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근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혹은 군인들이 전부 다 정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활동 기한이 12월 27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 42년 될 동안에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지금 네. 조사 달성률도 5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네.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상규명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법률에 의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 진행되고 있고, 애초에 이제 2년을 계획했고 2년에 이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다시 이제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2년 연장까지 되고는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2+1로 해서 이제 3년 이제 조사 기간인데요. 뭐 저희들이 뭐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들이 정말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신다라면 조사 기한은 좀 연장을 해서라도 좀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좀 있는 그대로 규명할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연장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위원회가 결의하고 신청을 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판단해주는 뭐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이 가시적 성과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제 조사 기한을 좀 연장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두환 씨도 사망했고 노태우 씨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신고부 핵심 인물들 사실은 상당히 좀 조사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다 하더라도 고령이어서 조사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좀 들려오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정말 검찰이나 경찰 조직처럼 막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재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사망했고, 네. 또 이른바 이제 당시에 계엄사의 차장으로 있었던 이제 황영시 씨가 4월에 이제 이번 4월에 사망을 했고, 또 이제 5명의 뭐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뭐 정호영 씨, 이성 계엄사령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고령이기도 하고, 이제 고령이기도 하지만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좀 강제조사 권한이 이제 저희들한테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실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고백할 기회를 주는 뭐 이런 의미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만약에 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네. 그 명백한 사실로서 그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좀 역사적 단죄
뭐 진실로서 단죄하는 거죠. 사법적 단죄가 아니라 이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보낼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뭐 참석하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의 뭐 정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네. 워낙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가 횡행했죠. 그랬죠. 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또 그 정권의 다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제 맞습니다. 뭐 내일 뭐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애국 폄훼의 어떤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켜볼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설마 또 차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이제 또 뭐 생각도 있는 거죠. 여러 번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같은 데서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거 사실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뭐 합창이냐 재창이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습니다. 이 님을 위한 행진곡,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재창, 합창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실은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든 합창을 하든 마음속에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면 인정하지 네.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념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뭐 한 목소리로 그게 재창이 됐던 합창이 됐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부르고 그 정신을 기리겠다는 그 의미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목소리를 내던 마음으로 부르던 그건 이제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공공연하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부인하고 이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뭐 망울묘지에서 재창을 하든 합창을 하든 그거 이제 본인의 의지라고 보고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5월 정신에 맞는 뭐 이런 이제 정책을 좀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민주주의의 후퇴라든가 이런 우려들도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80년 5월이 갖고 있는 정신, 그래서 형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뭐 와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 뭐 정치적 이유로 물론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5월이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한 의미, 그래서 5월에 따른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신장, 그래서 그런 좀 후퇴로 가지 않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5월 정신을 윤석열 정부가 기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기대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래를 하냐 안 하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그 교수님을 포함해서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회나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이혼의 구는 이제 여야의 구조거든요. 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있고 여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5.18 민주화 운동에도 그렇겠지만 진상규명이라는 측면에는 여야 진영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그대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저희들은 이제 남기는 그런 이제 또 그 역사적인 소명을 또 부여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진상규명을 못 해내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네. 그건 그다음 이제 후대에 또 맡길 일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